적은 돈을 빌려준 뒤에 엄청난 이자를 덮어씌우고 이걸 못 갚으면 성착취로 올가매는 신종 범죄를 KBS가 연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피의자 한 명이 검거된 뒤에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불법 대부업체에서 범죄에 직접 가담했던 한 제보자는 이제라도 제대로 실태를 알리고 싶다면서 자세한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전해왔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동안 무허가 대부업체에서 일했던 A씨. 채무자를 압박해 돈을 받아내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소액을 빌리고도 늪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로 우선 그는 선이자를 꼽았습니다. 100만 원이 다 안 나가요. 선이자를 최소 한 30% 떼가죠. 실제로 70만 원 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갚으실 때는 130만 원 갚으셔야 됩니다. 주 단위로 불어나는 이자. 기한을 넘기면 지인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니네 가족, 회사, 네 지인들 다 찾아가서 네가 돈 빌려갖고 돈 안 갚아갖고 만나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가 죽어버려요. 협박 다음 카드는 은밀한 제안입니다. 이자를 깎아준다. 기한을 밀어주겠다. 그러면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떼어할 거 아니냐. 네 벗은 사진 찍어. 네가 그 정도로 하면은 우리도 널 믿을 수 있잖아. 궁지에 몰린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점점 더 노골적인 성착취가 가해졌다고 합니다. 이자를 건드리면서 계속 성적인 압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러 가자. 걔가 네, 모텔 들어간 CCTV 영상. 강제성이 아닌 합의성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갚게 하는 돌려막기. 업자들끼리 짜고 버리는 짓이었는데 그 과정은 사실상 인신매매에 가까웠습니다. 이 여자 괜찮네? 얘 내가 관리하고 살게. 그러면은 상대 직원한테 주고. 그러면서 담당자가 뭐 바뀐다 식으로 다시 접근하죠. 이런 짓을 하고도 수사망은 잘도 피해갔습니다. 이들끼리 공유해온 일종의 무죄 매뉴얼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모욕도 제가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찾아가서 증거가 없잖아요. 저도 없고 얘도 없고 그러면 수사가 불가능해요. 애초에 신고를 못하도록 채무자 계좌를 이른바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자들한테 통장 받아갖고 그 통장으로 계속 거래 진행하고 그 사람도 통장을 내줬다는 자체가 죄가 돼요.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로 세 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고도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제보자. 누구보다 수법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과 함께 피해 예방 및 대응법을 전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의 녹음 파일이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시에서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금감원 이런 데 다 신고해보시고.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주로 소액을 빌려준 뒤 비싼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체 사진 등을 통해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문제,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KBS 보도가 나간 뒤 얼마 가지 않아 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하실장이라는 이름 등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해 대출 중개 사이트를 찾았던 채무자들. 합법 대출인 줄 알았지만 살인적인 이자가 따라붙었고 제때 갚지 못하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라며 다른 대부업체에서의 추가 대출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보증처럼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요구받았는데 이게 바로 성착취 추심의 덫이었습니다. 하강민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나체 사진이랑 동영상, 사진 이렇게 유포를 하려고 저한테 일부러 저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 같아요. KBS가 만난 피해자 대다수는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채업자의 SNS 활동명을 하실장, 하강민 등으로 기억했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에 붙잡힌 20대 피의자 박모 씨와 그 일당이 바로 그 활동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하실장 일당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법정 이자율을 한참 넘긴 연리 3,000%의 이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들에게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 정황까지
KBS가 보도한 성착취 추심의 전형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중 2명을 우선 대부업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그들이 사용한 대포폰 20여 대를 압수하고 나머지 일당들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KBS 보도 이후 나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경찰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종합해 보면 붙잡힌 일당 외에도 성착취 추심을 하는 업체들이 여럿 더 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네이버 카페에서 하실장이라는 사채업자를 알게 된 30대 남성 A씨. 당장 20만 원이 아쉬웠던 A씨에게 그는 담보로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찍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도록 찍는 사진을 요구를 하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못 갚자 이른바 돌려막기라도 하라며 다른 업자 2명을 연결해줬습니다. 상환 기한을 넘기자 이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하 실장에게 넘긴 신체 사진을 다른 업자들도 이미 갖고 있었고 이들은 허위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체 사진과 무슨 말도 안 되는 마약 중독이다, 강간범이다라는 자기네들이 만든 전단지를 보게 되는 거죠.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한 명뿐이었는 줄 알아? 지금까지 안 잡혔잖아.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어? 구속된 하 실장 일당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활동한 다른 사채업자들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B씨는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오과장이란 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연체를 하자 소개받은 이가 하 실장이었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빌려서 이자라도 갚아라. 그렇게 소개받은 게 하강민이었고. 하 실장에게만 넘긴 성착취 영상을 갖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다른 사채업자도 있었습니다. 백 팀장도 너가 하강민 이영복한테 보낸 서류 나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달받아서 너네 가족한테 전부 다 뿌려주겠다. 백 팀장이라는 인물, KBS가 만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가해자 중 한 명입니다. 서울 송파서와 경기 수원 남부서 등 일선 경찰서 곳곳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조직적 성착취 추심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불법 사금융 문제, 오늘도 짚어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한 번 돈 빌리면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고 여기다 추심을 하면서 성착취까지 일삼는 사채를 왜 쓰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업체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급전을 문의했습니다. 합법 대부업체만 소개해준다는 사이트였습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고 법정이자만 준수한다.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고 했었는데 연결된 한 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락처 공유 앱을 전화기에 설치하란 거였습니다. 주소록을 공유하는 어플인데 설치하면은 제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들이 싹 다 그 업자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신청하고 돈만 갖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1,000만 명 넘게 다운받은 앱이라 이것도 위험할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이율도 법정 상한인 연리 20%. 그렇게 믿고 돈을 빌렸는데 이후로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정식적인 이자 2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제 정보가 넘어가고 나면은 진행하자고 하면서 원금 이상을 요청하죠. 상환일을 딱 하루 넘기자 앱을 통해 넘어간 연락처들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성의 알몸 사진을 합성해서 성매매자다, 성매매범이다, 아동 성매매자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전단지를 허위로 만들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뿌리고 그 이후에는 회사로도 연락을 해요.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고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법 대출이고 일종의 보증 차원에서 지인 연락처와 사진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공통된 수법입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만 원 대출이 필요하다. 글 올린 지 20여 초 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 성함을 여쭤볼게요. 그러고는 역시나 지인 연락처와 본인 사진 등을 담보처럼 요구합니다. 가족 관계나 지인 관계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뭐 피해가실 일은 없으세요? 신분증을 도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냥 셀카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비상연락망은 저희는 어플로 통해서 받아요. 1시간 동안 10여 군데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대부분이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업체인지 말하는 데는 없어요.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요. 문제 없는 업체라고도 주장합니다. 협력업체예요, 협력업체. 저희는 업체가 큰 업체예요. 협력업체도 한 40곳 정도가 있어요. 소액 대출이 급한 젊은 층은 대체로 금융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런 수법에 속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서류가 들어가야 돈을 빌려주겠다. 이 서류로 이렇게 그렇게 장난을 하고 협박을 할 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대출 중개 사이트의 공신력도 의심을 거두게 한 요인입니다. 내부 등록증 있는 업체들만 선별해갖고 회원가를 시킨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제재를 하지만은 그 전에는 그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중개업체들은 KBS 취재가 시작된 뒤 실시간 대출 문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에서는 KBS가 추적한 새로운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4년 전 N번방 사건 뒤에도 더 은밀하고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를 쫓아서 KBS는 지난해 성착취범 L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L은 결국 몇 달 전에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드릴 문제는 성착취와 불법 사금융이 섞인 신종 범죄입니다. 취재진은 이걸 성착취 추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이 급한 사람에게 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인증 절차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더치입니다. 돈 빌린 사람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에 지인들의 연락처로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살인적인 이자도 요구하는데 못 갚으면 실제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 퍼뜨리는 겁니다. 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실태를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여성 김모 씨. 지난해 초 급하게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생활비, 아빠 뭐 병원비 뭐 이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에 문의를 넣게 됐습니다. 합법 등록업체라는 곳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고 그중 한 곳에서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무담보인 대신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지인들 연락처가 필요하다면서 지인 집 주소, 지인 이름, 직장명까지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 일주일 만에 갚을 돈이 2배가 됐습니다. 다급한 맘에 다른 업체에서도 돈을 빌려 일부를 상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체료 시간당 20만씩은 붙여주셔야지. 이거 안 보내시면 직장 그냥 잘리게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율의 빚 독촉과 협박, 지인들에게까지 전가됐는데 대출 당시 요구했던 연락처가 바로 여기에 이용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한 시간에 뭐 15만 원인가 한 20만 원 더 올리겠다. 직장 동료한테는 욕설까지 하면서 이 돈을 그러니까 빌렸는데 또 안 갚아서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갚을 돈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 씨에게 사채업자들은 성착취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텔레그램 쪽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동생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한 연장 등을 미끼로 계속해서 성착취의 강도만 높아져 갔습니다. 영상을 거울 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건 안 되고 하는 모습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해서 올렸는데 그 방이 아예 폭파가 된 거죠. 1분 안에 방이 폭파되어서 가족들의 일상까지도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뭐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웃음표 2개 있죠. 나 그게 소리가 엄청 있어요. 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그 영상은 누구한테 있는데 그랬더만 자기 친구한테 있대요. 영상은 하나 가지고 영상을 다 돌려온 거예요.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리 결과는 무혐의 종결이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 한 거 아니냐. 누가 이거 자발적으로 이걸 사진 찍는 영상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성착취 추심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 SNS 계정을 담보로 15만 원을 빌린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120통이가 찍혀 있었어가지고 그걸 안 받으면은 지인들한테 한 명씩 똑같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죽이겠다. 나체 사진을 보내면 멈추겠단 말에 허겁지겁 사진을 보냈지만 사채업자들은 김 씨의 신상과 사진을 넣은 지명수배 전단까지 만들었고 이를 지인들 SNS에 뿌려댔습니다. 팔로우돼 있는 지인들 태그해서 2시까지 안 보내면 유포한다 했는데 전부 다 유포가 된 상태였어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KBS가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성착취 추심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온라인상에 퍼졌을 때 그 피해가 더 광역화되고 또는 장기화된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리사체와 성착취, 이중의 고통으로 피해자들을 올가매는 이 범죄는 여러 일당이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사례를 보니까 시작이 15만 원, 20만 원 이렇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급한 사정을 노린 거네요. 네, 아주 가벼운 그리고 일반적인 소액 대출인 척 돈을 빌려주고는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착취에 올가미를 씌우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채무자가 합법금융인 줄 알고 이제 A라는 업체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이자가 빠르게 불어날 테고 그리고 갚으라는 독촉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제때 갚지 못하면 다른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업체 B 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일단 거기서라도 돈을 빌려서 갚아라. 이제 이렇게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괴롭히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자 좀 깎아줄까, 상환 기간 좀 늦춰줄까 이러면서 이제 성착취 영상, 그런 사진 등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순식간에 전화를 120통 걸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방에서 조여가는 게 N번방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수사망을 피해가는 것 또한 그 N번방 닮은 꼴이거든요. 사채업자들이 일단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성착취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소위 폭파한다 그러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정을 탈퇴하기도 하고요. 또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런 것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될 만한 건 다 없앤다는 얘기인데 이 취재 과정에서 실마리를 잡은 건 없을까요? 네, 눈에 띄는 이름들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물론 실명은 아니겠지만 하강민, 백 팀장, 최도하 이런 이름들이 SNS 상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복 등장한 이름들입니다.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 그리고 돌려막기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들어온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접촉하거나 확인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이 불법 추심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 회원만 해도 600명이 넘고요. 아마 그쪽에도 추가적인 성착취 추심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그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법리 적용도 좀 허술한 상황입니다. 이게 성착취물을 매개로 한 불법 추심이 이게 적발이 돼도 대법법 위반이나 불법 추심으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불법 사금융에 성착취,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등 여러 가지 범죄의 형태가 결합한 겁니다. 때문에 이제 법 적용을 넓히거나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서민들을 노린 범죄인 만큼 전세 사기 때처럼 전담 수사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최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